자, 다시 출발. 자,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몇 가지 반드시 유념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정리한 것을 낭독하면서 정성을 향해서 오르기로 한다. 인격에 대하여. 인격이란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것이지. 이 인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렇게 예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 인격으로 인해 인맥은 사실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내가 늘상 항상 예전부터 공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자도 자신만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제국이지, 자신의 이대에 오르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어. 자기의 어떤 철학으로. 대신 자기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제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협상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과정, 여행 속에서 몇십 년을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추종하는 제자들이 함께 그 길을 같이 했고, 그 제자들 중에는 공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지. 말주변이 뛰어난 제자, 협상에 능한 제자, 유난히 목소리가 큰 제자, 발이 빠른 제자, 뭐 등등.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 한 번은 그렇게 제자들과 또 계속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여행이 계속됐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서, 건전한 청년이 다가와서 저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그래,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제자들이 비웃었지. 어떤 제자들은 학식이 높았고, 어떤 제자들은 무예가 출중했으며, 어떤 제자는 말을 잘 타고, 또 어떤 제자는 장사에 능했으며. 오호! 요요요요! 저거 봐라. 화면에 찍혔나 모르겠네. 오, 어디 이렇게 급하게 막 어디까지 있겠잖아. 그런 특출한 제자들은 비웃었어. 아니, 목소리가 큰 게 뭔 제자라고. 그러나 공자는 그를 존중하면서 제자로 받아줬어.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긴 강을 건너야만 했지. 근데 뱃사공이 차 강 건너편에 있는 거야. 많은 제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여보시오 뱃사공, 우리 강을 건너야 하니 이쪽으로 좀 오시오라고 외쳐도 아무 뱃사공은 못 듣고 있어. 그러자 며칠 전에 제자로 받아 달라고 했던 목소리가 크다는 제자가, 스승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보시오 뱃사공,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하니 이리로 오시오 했더니 바로 알아듣고 왔다는 거야. 만약에 그 제자가 없었으면 건너기 어려웠겠지. 어쨌든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그 제자를 공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었고, 여기서 나의 관점은 무엇이냐? 다른 제자들은 만약에 다른 제자들처럼 그 목소리가 큰 사람을 비웃는 그런
인격체로 대했다면 공자도 역시 그런 어려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극복해내지 못했겠지. 물론 이것은 인맥 관계에 의한 극복이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인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특히나 자기의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두 번째, 이러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네. 아직도 항목이 많은데. 자, 두 번째, 인격이 가진 힘. 나의 삶과 타인의 인생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 이미 앞서 설명했지. 뛰어난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래의 어느 날에 누군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거야. 어쩌면 인격은 내가 무단한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와의 인간관계, 나와의 인격체로서의 어떤 관계를 성을 맺게 되겠지. 때문에 내가 그리는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인격체이며, 그런 인격체로서 꾸준히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어느 날 그런 내가 이상을 실현하려는 그런 인격체들과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인격과 매력. 네 번째,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되돌아온다. 이미 말했지. 자, 다음, 인격과 사회적 성공. 이것도 이미 대략 설명을 했어. 결국 어떤 분석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격 자본이라고 얘기했지.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는 보통 물질적 자본만 자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실제로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고, 자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한 권력 때 큰 목소리를 가진 제자도 일종의 인격 자본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은 제자들이 비웃었듯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내가 공자를 계속해서 언급했고 또 공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공자가 성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했지. 그래서 훗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젊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걸로 인생을 마감해. 물론 후대에 많은 좋은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위대한 명언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상적인 그런 이상향을 담은 글들을 뭐 남기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자기의 삶 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삶 동안 자기가 꿈꾸는 이상향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서 나는 공자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적어도 나는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공자가 다시 환생을 했다면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까지 나는 생각하면서 이상향을 내 삶이 끝날 그날까지 반드시 전생에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이번 생에서는 이루겠다. 말이 좀 엉뚱한 대로 흐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하나 둘 몇 번째니? 좋아, 5번째인가? 6번째구나. 번호를 써놓고 그랬네. 그릇된 자기애를 극복하는 인격. 이 부분은 많이, 왜 이렇게 누가 내 욕을 하나, 왜 이렇게 기억한지. 그릇된 자기애를 극복하는 인격. 이게 누구나 빠지기 쉬운 건데, 나도 이걸 그래서 적어놓은 건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사실 모두에게 옳은 건 아니야.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타협이고, 뭐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나 혼자 독발장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런 세상을 좀 더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점을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고려해야 한다 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자, 그렇다면 평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신의 차이, 이 부분도 광고해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시선은 어쩌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담대함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실패를 대부분은 두려워하지. 물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잣대의 기준으로서 완전히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또 그것에 의존해서 마치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라고 하나? 쇼윈도에 비춰진 어쩌면 허상된 나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나의 모습, 그걸 발판으로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지. 그 다음, 이기적으로 얻어낸 이윤의 대가. 이기심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적이지. 결국 성공과 행복은 세상에 기여한 자만이 누리는 보상이기 때문이야.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치 앞에 그것만 본다면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아닌 손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인격인 측면, 그리고 그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그런 같이 함께 하려는, 함께 잘 되려는 이기적인 그런 걸로 대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함께 공생해서 함께 좋은 것들을 향유하고 이끌어내려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대가야말로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큰 보상으로 언젠가는 내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은 거야. 자, 그 다음, 예의란 무엇인가? 바른 인격은 자연스럽게 품위와 예의를 동반한다. 우리가 대부분 나보다 약자인 것 같은 사람에게는 좀 무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 점은 내가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가를 계속 살펴봐야 할 부분이야. 아까도 말했지, 똑같은 맥락이네. 목소리를 큰 제자.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공자는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 나 역시도 그런 관계로 내 이상향을 위해서 계속 나아갈 거야. 심리야. 심성을 개발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일은 사실 대단히 과학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들이 나의 인위적인 어떤 패턴으로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약간 좋은 쪽으로 이제 말을 한 건데, 이게 가식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 이 가식적이다, 뭐 인위적이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의지들을 놓지 않고 생각들을 변치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는 그런 인격이 되지 않겠어. 처음부터 내가 향하고자 하는 인격을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초창기에는 뭐 가식적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들이 내 생활, 내 습관처럼 자리 잡아서 결국은 그것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명료하게 본다면 상당히 그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습관과 성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사실 우리의 삶은 수만 가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습관. 나는 왜 자꾸 우리는이라고.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물론 한때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 관계야말로 생각처럼 안 되는구나, 이게 불가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나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해. 다만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변질될 뿐, 내가 변치 않는다면, 내 의지와 생각이 변치 않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는 있겠지.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에너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받아들일 타인이 배신했다고 배반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으며, 다만 그는 적합자가 아니다, 혹은 그 또한 환경에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일관되게 내 의지를 피력한다면 모든 에너지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때문에 아주 작은 나의 수만 가지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이다.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도 항상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 가능하기 위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궁리하게 돼 있어. 현재는 어렵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나는 잠을 자면서도 생각할 것이며, 결국은 언젠가는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 했던 것들을 결국은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업가들이 대부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지. 때문에 작은 내 삶 속에서 수만 가지 습관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걸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이후의 삶을 더더욱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 다음, 나를 발견하는 여정의 표지판들.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삶의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라.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는 삶의 표시들이 오지. 자,
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쉽게 생각하자고. 우리 삶이 내일도 비슷하고 모레도 비슷하면서 내가 그냥 편안해. 그러면 내일도 그런 상태고 모레도 그런 상태겠지. 그렇다면 과연 내가 혹은 그래 나지 내가 그 꿈꾸는 내 삶의 어떤 그런 이상향으로 바뀔 수 있을까?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다면 내일도 그대를 되고 모레도 그럴 텐데, 그럼 어떤 증상이 징후가 나타날까? 고통이 나타나겠지. 내가 삶의 패턴을, 현재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그것들이 맞물려 돌아갈 수 없을 테니 고통이 따를 거야. 그러니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삶의 신호들은 그렇게 고통에 의해서 수반된다.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을 정면으로 맞붙이고 너의 의지를 절대 상황이나 물질적인 어떤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지배당하지 말고 그 의지가 꺾이지 마라. 다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 중요하지. 솔직하게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꾸미지 말고 못난 부분은 못났다,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잘한다, 이렇게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질이 없어, 못났어, 이렇게 그냥 푸념만 하고 그것들을 괴로워하는 생각들로만 가득 차지 말고 바로 인정해 버리고, 나는 부족해, 나는 그걸 하기 어려워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뭘로 해야 될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는 쪽으로 바로 전환되어야겠지. 그게 부족해 한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야. 그래서 100% 자신에게 진실돼야 한다. 자신을 자꾸 이한산기에서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 자의심에 대하여 남한테 의존하지 마. 물론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고 성공으로 이끌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야. 때문에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일이나 지시고, 그리고 현재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이 편안하다 할지라도 늘 나 자신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늘상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고, 늘상 말하지만 인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동물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옷차림과 외모를 가꾼다. 옷차림에 신경 쓰는 일은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것. 내가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의 삶은 그 분위기랄까 에너지로 흘러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예술가적인 차림으로 다닌다면 뭐 아주 강력하게 예술가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는 상대방도
예술가적인 느낌을 받을 것이고, 결국 예술가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내 주변에서 만들 것이다. 때문에 현재 자기의 모습, 물론 또 완전히 사업적으로만 큰 성공을 거두려면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머리 스타일, 자신의 어떤 그 옷 스타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원래 평소에 이 자주 그 어떻게 보면 패션을 좀 바꾸는 편인데, 한동안 이제 지금 작곡에 몰두했다고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해서 그것들이 좀 등한시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적어본 거고. 자, 그 다음 삶의 균형을 지키는 습관. 삶의 균형을 지키는 습관. 내가 한때 작곡에 몰두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산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히려 더 집중도 안 되고 더 성과가 없더라고. 그리고 좀 건강도 해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산행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아까워서 뭔가만 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성공을 얻는다고 했다고 치자, 건강과 행복을 희생해서 얻은 그 성공이 가치가 없었겠지.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어김없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번이면 더 좋겠는데, 토요일은 하루 종일 산행을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을 잘한다는 것의 의미. 말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대화의 기술을 키워갈 수 있을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 사실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막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하는 건 아니거든. 사람은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야.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신경 쓰면서 앞으로의 내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고심해야 해야 할 문제이다. 그 다음 올바르게 꿈꾸고 정의롭게 성공하는 길.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가진 야망과 꿈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너무 이상적이지.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실현됐을 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가 되었을 때, 과연 내 처음의 그 의도대로 과연 흘러갈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예전부터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더하는 리더자로서 굉장히 윤정하면서 앞으로 리더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 능률적인 삶을 만드는 방법. 일에서 성공하기보다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택하라. 자, 그 다음 넘어갈게. 시간에 대하여. 너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내일의 변화된 나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거나 혹은 퇴보해 나가거나 그대로 있거나 하겠지. 뭐 똑같은 맥락이야. 평온함, 삶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심연에 닿은 빙산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맥락이야. 자, 이쯤에서 지금 3편을 촬영한 건가? 3편은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나의 의지를 담기에 정리한 글들을 또 읽고 다시 내 의지를 굳히면서 지금 첫 번째 정성에 올랐는데 두 번째 정성으로 향하도록 하겠다. 3편은 일단 여기까지. 30분이나 지났네.